썸네일과 제목에서 보고 오셔서 아시다시피 이번엔 동물 생산품으로만 1000만 골드 벌기를 해볼 겁니다. 이번 챌린지는 목초지 농장에서 시작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목초지 농장에서는 닭장과 2마리의 닭으로 시작하는데요. 저는 팔 수 있는 게 동물 생산품 뿐이니까 2마리의 닭이 주는 달걀로 초반에 돈을 벌어갈 겁니다. 스타듀밸리에서는 사육 가능한 동물이 8마리 존재하는데요. 동물 효율을 계산해보니 닭장에서는 닭이 가장 뛰어난 효율을 보여줬고 외양간에서는 돼지, 그 다음이 소가 높은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닭과 돼지, 소 이 세 종류만 키워서 1000만 골드를 벌어볼까 합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부자를 꿈꾸는 동사부시의 동물농장 일대기 시작합니다. 첫날에는 눈 뜨자마자 선물을 열어줍니다. 목초지 농장에서는 파스잎 씨앗 대신 건초를 주네요. 건초를 챙겨서 바로 닭장으로 가줍니다. 닭이랑 인사하고 건초도 깔아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와서 주변 정리해줍니다. 그렇게 모은 나무로 보관함을 하나 만들어주고 곡물의 장소죠? 집 앞에다가 설치해주고 모두 넣어줍니다. 굿! 마을로 가서 피에르에게 콩농자를 구매해줬어요. 빠르게 농사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번 수확 가능한 작물을 구매한 겁니다. 그렇게 농장으로 가려는데 마니가 보여서 뒤돌아서 인사해줬습니다. 이번 챌린지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눈도장 찍어주고 농장으로 돌아갑니다. 잘 부탁드려요. 가자마자 호미 들고 땅 파줍니다. 바로 콩씨앗 심어주고 물까지 주고 남은 에너지는 농장 정리까지 하면서 1일차 마무리합니다. 와다다다 와다다다. 그 전에 한국인이 집 배치로 바꿔줘야죠. 침대는 여기, TV는 여기. 다음 날에는 동물에게 인사하고 에너지 되는 대로 농장 정리해줬어요. 바쁘다 바빠. 3일차 때는 확정적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라 동물들이 닭장에서 안 나옵니다. 들어가니 달걀이 있어요. 처음으로 달걀 수확해줍니다. 아주 좋아요. 팔지 않고 보관함에 넣어줍니다. 이유는 보통 등급의 크기별로 달걀이 50골드, 95골드로 다니는데 농사 2레벨 때 얻을 수 있는 제작법으로 마요네즈 기계를 만들어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죠. 마요네즈 기계에 넣어주면 게임 내 시간 3시간 뒤에 마요네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는 190골드로 팔 수 있어서 가공해서 파는 게 훨씬 이득인 걸 알 수 있죠. 다른 생산품도 마찬가지라서 모든 생산품은 가공해서 팔아줄 겁니다. 그렇게 봄 5일 드디어 광산이 열렸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바로 광산으로 가서 돌 캐면서 내려가 줍니다. 와다다 와다다. 오, 아주 좋아요. 빠르게 내려왔죠? 완료된 퀘스트로 빈약한 제 지갑에 골드를 조금 더 넣을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봄 12일에는 그렇게 모은 정동석을 깨서 박물관에 첫 기증을 하러 왔습니다. 기증한 품목이 5개를 찍으면서 콜리플라워 씨앗을 받아서 모두 심어줍니다. 이제 내일부터 물 줄 게 많아졌습니다. 봄 14일에는 첫 수확을 하면서 농사 2레벨을 달성해 마요네즈 기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눈 뜨자마자 재료를 챙겨가지고 마요네즈 기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서 어디다 설치할까 했는데 여기 위에다가 설치해줬어요. 가지고 있던 달걀 먼저 넣어주고 그동안 모은 달걀을 넣어줍니다. 만들어줄 동안 땅 파서 점토를 모아서 그동안 건토를 모을 저장소도 건설해줬어요. 그 점토 나오는 공식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봄 22일에 퀘스트도 해서 돈 챙겨주고 광산 100층에 도달하면서 별방울을 하나 얻었습니다. 오호. 체력이 좀 덩가있어요. 그렇게 모은 작물로 9,300골드. 첫 대량 판매죠? 부자가 될 일만 남았다 이겁니다. 채집 스킬은 채집과 루트를 고릅니다. 봄 25일 잃어버린 로빈의 도끼를 가져다 주고 기존의 닭장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 다음 날도 광산에 갔다가 또 기증하고 봄 27일 업그레이드된 닭장에 들어가니 부화기가 생겼습니다. 달걀 하나를 넣어가지고 부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닭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자 봄작물이 시들어 정리해주고 밭을 정리해 씨앗 모음을 심어줍니다. 가운데는 스프링클러를 위해서 남겨뒀어요.
드디어 광산 120층도 찍었고 해골 열쇠를 받았습니다. 근데 갈 일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기념적으로 일을 두는 거죠. 피에르 자파점에서 옥수수 씨앗을 사줍니다. 옥수수 씨앗도 콩작물이랑 동일한 이유로 구매해줬어요. 여름 5일에는 새 병아리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자꾸 영어인 거는 제가 변경하면 멈추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냥 영어로 계속 합니다. 바로 또 부화기에 넣어주고 기다립니다. 남은 시간은 광산을 돌면서 땅에 수정이랑 돌이랑 슬라임 모아줍니다. 여름 7일에 눈을 떴더니 아니 세상이 또 초록색이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녹색비가 내리는 날이에요. 바로 낫을 챙겨서 이제 모아주려는데 편지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또 돈을! 역시 최고! 열심히 모두 다 갈아서 씨앗 모아줍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된 땅에다가 땅 파서 씨앗 모은 걸 심어줍니다. 다음날에 제가 고생하겠지만 지금은 저는 아니니까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렇게 고생한 끝에 여름 13일에 농사 5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농사 스킬을 10레벨까지 찍으면서 목축업자와 장인을 고를 건데요. 여기서 모든 스킬은 5레벨을 선택한 스킬로 나뉘어서 스킬트리를 타게 되는데 목축업자는 닭장의 달인과 양치기 스킬만 고를 수 있는데 어떻게 장인 루트를 고르죠?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두 번째 키포인트, 하수도의 조각상이 등장합니다. 조각상에 망골드를 내면 스킬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하지만 하수도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유물을 박물관에 60개 기증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농사 10레벨을 찍기 전에 저는 광산을 돌면서 열심히 정동석을 모아서 기증할 예정입니다. 여름 19일에는 드디어 외양간을 건설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를 데리고 와야죠. 마요네즈 기계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틈틈이 마요네즈를 팔아서 돈을 모아줍니다. 여름 24일 완성된 외양간에 소를 구매해서 넣어줍니다.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있는 만큼만 일단 구매해줬어요. 2마리밖에 못 샀네요. 인사하고 본초도 까먹지 않고 설치해야죠. 치즈 착재기도 만들어서 설치해줬습니다. 다 큰 소는 이제 우유 들통을 이용해서 우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번 클릭해줘야 하니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해야죠. 우유 넣어서 치즈 만들어줍니다. 치즈 처음 판매했는데 역시 장난 아니에요. 외양간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굿! 자동 사유를 위해서 닭장도 이제 3단계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제 건토를 스스로 안 줘도 된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고요. 돈이 생겨가지고 젖소도 추가적으로 구매해줬습니다. 위에 잡초가 이제 없어가지고 건물들을 아래로 정리해줬어요. 늘어나는 달걀을 이제 옮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닭장에 마요네즈 기계를 옮겨줬습니다. 확실히 노선이 단축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돈은 벌립니다, 계속. 가을 19일에 이제 마당에 나와 있는 동물들에게 모두 인사해주고 호감도 올려야죠. 두 번째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히터도 까먹지 않고 구매해서 설치해줍니다. 히터는 건물당 하나만 설치해도 돼가지고 하나씩 설치해줬습니다. 그리고 외양간도 이제 디럭스로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겨울에는 광산을 돌면서 돌이랑 점토랑 막 슬라임이랑 얻어줬어요. 팡팡 팡팡팡. 겨울 5일에는 이제 첫 번째 돌 부엉이를 얻는 이벤트 일어났죠. 얻어가지고 집 옆에다가 꾸며줬어요. 캬, 예뻐요. 겨울 7일에는 이제 박물관의 기증 선물로 이제 닭이랑 인형 챙겨가지고 닭장 옆이랑 집안에 꾸며줬습니다. 겨울 10일에는 이제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슬슬 외양간을 설치해줄 시기여서 두 번째 외양간을 설치해줬습니다. 13일에는 가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 이제는 미룰 수 없다 하면서 가방 구매를 한번 해줬습니다. 캬, 넓어요. 제스랑 부딪혀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나 들어가도 될까? 고마워 두나루. 들어가서 돼지 3마리를 구매합니다. 더 구매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농사 10레벨을 달성한 저는 이제 다급함을 느끼고 광산을 돌아 정동석을 모아줍니다. 이제 10레벨을 달성했으니까 팔지 못하고 스킬을 변경해서 팔아야지 기존 20%에서 40%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겨울 20일에 유물 60개를 드디어 기증할 수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건터가 찾아와서 잠깐의 대화 뒤 하수도의 열쇠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러고 바로는 못 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모으고 나서 바로 하수도로 들어가 줍니다. 경작인이랑 장인 골라줄게요. 이제 40% 가격을 더 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죠. 봄의 대지의 활약을 위해 미리 착용기도 만들어 설치해줍니다. 빠른 동선을 위해서 바로 옆에다가 만들어줬어요. 캬, 2만 골드 벌었습니다. 마요네즈랑 치즈랑 이렇게만 바랬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소가 늘어나니까 우유 들통으로 눌러야 되는 것도 많아지더라고요. 이 고생에서 벗어날 때가 됐어요. 힘들어가지고 이제 자동 채집기라는 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통큰 금액이에요. 25,000골드더라고요, 무려. 기뻐요. 2년차 봄 3일에 드디어 우유 들통을 선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외양간에 설치해줍니다. 그렇게 2년째 봄 3일에 송로버섯 오일을 첫 판매했는데 금액이 미쳤어요. 얼른 돼지를 많이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를 더 구매했습니다. 봄 7일 농장의 구역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길을 깔아주고 정리해줍니다. 농장이 좀 더 깔끔해졌죠? 길 까는데 돌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나머지는 나중에 해줄게요. 이거 3레벨을 달성해서 식물학자를 골라줍니다. 그렇게 봄 28일 모든 생산품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팔아줬습니다. 18만 골드를 벌었습니다. 이제 돼지가 미릅니다. 그렇게 똑같이 해서 여름은 바로 넘어갑니다. 그해 여름 100만 골드를 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돼지 키우고 송로버섯 수익해서 오일로 만들고 팔았습니다. 가을에는 150만 골드를 벌었습니다. 와우, 수익이 미쳤죠? 겨울에는 돼지가 외양간에서 안 나와가지고 버섯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모아뒀던 송로버섯으로 오일을 만들고 단단한 나무를 모으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크로부스에게 슬라임을 구매하면서 차규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늦은 밤까지 계속 만들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2년차 겨울 28일 닭은 32마리, 소는 8마리, 돼지는 76마리가 되었고 그렇게 운영한 겨울의 수익금은 160만 골드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잠들어 3년차 봄을 향하려는데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잘했다고 하시네요. 그럼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따봉을 날려주시며 횃불은 3개가 켜졌습니다. 3년차 때도 2년차랑 똑같이 했어요. 계란 수확해서 마요네즈 만들고 모두 모아가지고 팔고 봄의 마지막 날에 390만 골드를 얻으면서 총 소득금 1000만 골드를 찍기 코앞까지 왔습니다. 여름 5일에 송로버섯까지 판 판매금으로 3년차 여름 6일 농장의 총 수익금 1000만 골드를 찍으면서 전설의 농장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챌린지도 망해버린 인간관계와 32마리의 닭, 8마리의 소, 88마리의 돼지를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시간을 조금 더 흘러가지고 여름 23일 농장을 조금 더 운영했습니다. 치즈와 마요네즈, 오일, 버섯까지 팔아가지고 깔끔하게 소지금 1000만 골드를 찍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5674개의 마요네즈를 배송했고 1506개의 치즈, 2284개의 송로버섯 판매와 4755개의 오일 판매를 했습니다. 화면을 줄여서 농장 전경을 보여드리고 문 열어서 동물 친구들을 방목해볼까요? 수많은 외양간을 지어준 로빈과 돼지를 제한 없이 팔아준 마니에게 이 감사를 돌리며 이번 챌린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동물농장 진짜 동물농장이죠? 동물농장이라기보다는 돼지농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닭장을 2개, 3개 말고 바로 외양간을 건설해서 돼지를 조금 더 빠르게 구매했더라면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클리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도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에 중요 꿀팁들 적어둘게요. 다음에 보고 싶으신 챌린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